한 사람의 인생에는 한 편의 소설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하죠. 평생 야생 동물을 연구해온 한 과학자가 70에 가까운 나이에 첫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과학자는 깊숙한 아프리카 오지에서 23년 동안 외로움과 함께 야생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고독 속에서 과학자는 조금씩 문장을 길어 올렸습니다.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사는 법을 보며 관계에 관한 통찰력을 배웠고, 외로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경험을 늪지에 사는 한 소녀가 외로움 속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로 담았습니다. 델리아 오원스의 가재가 노래하는 곳입니다. 잔잔한 파장으로 그칠 줄 알았던 책에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리즈 위더스푼이 운영하는 헬로 선사인 북클럽에서 책이 추천된 것입니다.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로 48주간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킵니다. 입소문을 타고 책의 순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의 리뷰 수가 12,000개가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별점 5점이 유지되었고, 결국 책은 뉴욕타임즈와 아마존 판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 34주, 그러니까 약 7개월이 넘도록 1위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50만 부가 팔려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2019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소설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양한 생명이 숨쉬는 외딴 습지에 여자애가 홀로 남겨집니다. 주정뱅이 아버지의 폭력에 어머니가 집을 떠났고, 형제들도 차례를 이어 집을 떠났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막내 오빠마저 그녀를 떠나자 카야는 허름한 판잣집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야는 길을 잃고 늪지를 헤매다가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막내 오빠의 친구였던 테이트라는 소년은 카야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카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언가에 닻을 내린 느낌, 무언가로부터 풀려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년은 차분했습니다. 그렇게 찬찬히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카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냥 근처에만 있었는데 그렇게 가까이 간 것도 아닌데 딱딱하게 뭉쳐있던 카야의 응어리가 한결 느슨해졌습니다. 상처 말고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카야는 소년과 우연히 마주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년을 발견하면 카야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빤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소년에게서 강렬한 이끌림과 강렬한 밀어냄이 동시에 느껴지는 바람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카야가 혼자인 것이 마음이 아팠던 테이트는 조심스럽게 카야에게 다가갔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주는가 하면 조금씩 카야에게 글리스를 알려주었습니다. 카야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이트를 만나기 이전 외로움은 카야의 몸에 항상 붙어있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따뜻한 관계를 알게 되자 카야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카야는 저 멀리 해변가에 자기 또래 소녀들이 어울려 노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들의 환호성 때문에 카야의 정적은 더 시끄러웠습니다. 글씨를 알려주면서 테이트와 카야의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몇 년간 느끼지 못한 충만함, 따끈한 무언가가 심장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대학에 가버린 테이트는 그녀 옆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카야는 그를 기다렸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테이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무채색으로 변했습니다. 너덜너덜 걸레짝처럼 끈질기게 붙어있는 잔인한 희망을 욕하면서 카야는 다시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몇 년이 지나고 카야 앞에 다른 남자가 나타납니다. 동네에서 가장 인기 많은 청년 체이스입니다. 사랑에 이미 한 번 기회를 준 카야는 그저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체이스를 만나기 시작하죠. 사실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이 체이스에 시체가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카야가 성장하는 이야기와 시체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함께 소설을 끌고 나가죠. 또한 소설 곳곳에는 야생 동물에 관한 연구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카야가 남자에게 상처받을 때 위장과 거짓 신호를 활용해 암컷을 유혹하는 수컷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카야가 느끼는 외로움, 사랑에 대한 실망,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빌딩에 사는 지금의 우리도 여전히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 또한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상처를 받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우면서 다시 또 사랑을 찾아 나서죠.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한편의 소설에는 자연에 대한 수필, 소녀의 성장, 소외받는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70살 저자의 삶 전체와 한평생 연구한 주제가 녹아있는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저자 델리어 노언스는 이 책을 외로움에 대한 책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 본성에 새겨진 깊은 외로움에 대한 탐구, 이 외로움을 감싸는 수년한 이야기의 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70살의 나이가 되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쓰게 될까요? 그 이야기가 따뜻하고 깊이가 있기를. 제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